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새 역사를 쓴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4,100 돌파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또 AI 열풍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리고 흥미로운 투자 트렌드 변화나 기업들 소식까지. 오늘 이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핵심을 딱 짚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시고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시장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기업 뉴스, 투자 분석, 암호화폐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이 정보의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그럼 첫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코스피입니다. 10월 31일 마감 보니까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4,100선을 딱 넘어서 4,107.50. 전날보다 한 20포인트, 0.5% 정도 올랐네요. 이게 사상 처음 4,100 돌파라고 하니까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코스닥도 1% 넘게 올라서 900선 회복했고요. 네,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사실 좀 하락했었거든요. 그걸 딛고 상승으로 전환해서 결국 종가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은 이건 분명히 시장에 에너지가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겠죠. 그럼 이 상승 동력이 뭐였을까요? 역시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단연코. 맞아요. 엔비디아하고 국내 대표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SK, 현대차, 네이버 클라우드. 이 기업들하고 AI 동맹 맺는 거 아니냐. 이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아주 뜨거웠죠. 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한국에 와서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랑 치맥 회동까지 했다는 소식이 딱 나오면서요. 이 기대감이 정말 불타올랐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던 거죠.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한국 정부랑 이 4개 기업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있잖아요. 그걸 총 26만 장이나 우선 공급하고 한국이 엔비디아 AI 생태계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26만 장이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젠슨 황 CEO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특별 세션에서 이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할 거라는 예고까지 나오니까 기대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고 봐야죠. 그럼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건 당연하겠네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10만 8,600원, 역대 최고가 경신했고요. 현대차는 무려 9.43%나 급등했어요. 와. 네, 기아나 네이버 같은 관련주들도 다 같이 올랐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SK 하이닉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좀 빠졌다는 거예요. 1.5%, 2.7%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같은 AI 테마인데 왜 반응이 달랐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같은 AI 테마 안에서도 실제로 어떤 기업이 진짜 수혜를 볼 거냐, 이걸 놓고 시장이 좀 치열하게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이 엄청 샀네요. 8천억 원 넘게요. 네, 외국인은 4일 연속 순매도 했는데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딱 이끌었죠. 아무래도 국내 기관들은 이 AI 동맹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 파급 효과에 좀 더 무게를 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코스닥 쪽은 로봇 관련주들이 아주 강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4%나 폭등했고요. 이것도 젠슨 황 CEO 발언 영향이 컸습니다. 로보틱스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했고 뉴로메카나 한국 PIM 같은 다른 로봇 기업들도 다 같이 크게 올랐죠. 이제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AI를 넘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이런 피지컬 AI 쪽으로 관심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피지컬 AI, 네. 그런데 미국 증시 분위기는 좀 달랐다면서요? 바로 전날에요. 네, 맞아요. 그 점을 꼭 짚어야 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오히려 AI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어요. 메타 있잖아요. 페이스북 모회사. 네네. 거기가 AI 인프라 구축 비용 마련하려고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6조 원 정도 되죠? 네. 이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36조 원이요. 와.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AI 투자 비용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 버블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 나오면서 메타 주가가 11%나 급락했고 엔비디아도 한 2% 정도 같이 빠졌고요. 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AI 투자 비용 때문에 걱정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다음 날 AI 협력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 온도차가 정말 재밌네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시장은 엔비디아와의 직접적인, 그것도 아주 대규모 협력이라는 구체적인 호재가 딱 터지니까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 있고요. 네. 반면에 미국 시장은 이미 AI 투자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그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 그에 따른 재무적인 부담, 그리고 이게 진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본적인 질문. 물론 미국 증시도 그 후에 아마존이랑 애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긴 했어요. 특히 알파벳, 구글이죠. 거기가 AI 덕분에 분기 매출 처음으로 1,000억 달러 넘었다는 건 AI 투자가 비용만이 아니라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준 셈이죠. 아, 정말 AI를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막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럼 이제 투자 트렌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라케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요. 특히 일본 종합상사에 꾸준히 투자하신다고요? 그 워런 버핏이 투자해서 유명해진 미쓰비시, 이토추 이런 기업들이죠. 네, 맞습니다. 워런 버핏이 그 일본 5대 종합상사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무려 392%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 관심도 확 높아졌죠. 이 종합상사들이 원래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제조, 물류, 유통, 자원 개발까지. 근데 최근에 특히 주목받는 게 에너지 자원 사업이에요. 아, 에너지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이 분야 비중을 막 늘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쓰비시 상사는 작년 매출의 60%가 에너지 쪽에서 나왔어요. 아마 버핏이 투자한 이유 중 하나도 이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기 속에서 전통 에너지랑 신재생 에너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본 주식은 좀 직접 사기 어렵지 않나요? 100주 단위로 거래해야 하고.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나온 상품이 바로 상장지수증권 ETN입니다. ETN요? ETF랑은 다른 건가요? 네,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그 버핏이 투자한 5대 종업상사에 똑같은 비중 20%씩 투자하는 ETN 상품이 있는데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요. 작년에 출시됐는데 벌써 75%나 올랐다고 하니까 같은 기간 니케이 지수나 다른 테마 상품들보다 훨씬 높은 성과죠. 와, 75%요. 대단하네요. 그럼 ETF랑 ETN 차이가 정확히 뭐죠? 아, 그게 중요합니다. ETF는 여러 자산을 담은 펀드 개념이잖아요. 근데 ETN은 발행한 증권사가 기초지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 까다로워서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 소수 종목만으로도 상품 구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더 집중적이고 창의적인 테마 상품을 만들기가 용이하죠. 아하, 소수 종목 집중 투자가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이론적으로는 추적 오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초지수 움직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처럼 특정 테마, 예를 들어 일본 종합상사의 장기 성장성에 딱 베팅하고 싶을 때 직접 주식 사는 것보다 ETN을 활용하는 게 더 간편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버핏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이런 ETN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버핏 본인도 최근에 지분 보유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10% 넘으면 이사회 승인받아야 하는 거. 그런데도 추가 매수를 하는 걸 보면 장기 투자 의지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투자 동향 쪽에도 재밌는 데이터가 많았어요. 일단 증권사들 실적이 엄청 좋았다고요. 3분기에? 네, 증시가 화랑이니까요. NH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주요 증권사들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0%에서 100% 이상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난 게 크고 IB 부문도 좀 회복됐고요. NH투자증권에서 자사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흥미롭던데요. 여성 투자자 수익률이 남성보다 높았다면서요? 아, 네. 그 데이터 저도 봤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보니까 여성 투자자의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이 38.75%였어요. 근데 남성 투자자는 31.87%였고요. 여성이 더 높았죠. 정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래 빈도, 그 회전율은 여성이 남성의 절반밖에 안 됐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여성 회전율이 48.4%, 남성은 114.8%, 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덜 사고 팔았던 여성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잦은 매매가 꼭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흔히 하는 말이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죠. 특히 더 놀라운 건 19세 미만 투자자들이에요. 19세 미만이요? 네, 평균 수익률이 44.7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회전율은 26.3%로 가장 낮았습니다. 와,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투자했길래? 주로 미국 S&P 500 ETF나 테슬라 같은 우량 자산에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묻어두는 전략이죠. 이게 장기 투자의 중요성, 또 어떻게 보면 존버의 힘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하, 존보의 힘.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연금 자산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였어요. 5대 증권사 퇴직연금 보니까 해외 자산 비중이 평균 67.8%나 된다고요. 네, 이것도 중요한 흐름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장기 수익률 차이입니다. 지난 10년간 보면 코스피가 한 96% 오를 동안 미국 S&P 500 지수는 228% 올랐거든요. 거의 2.4배 차이죠. 노후 자금이니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수익률 차이가 크긴 크네요. 네, 거기다가 세금 혜택 차이도 무시 못해요. 연금 계좌로 해외 ETF 같은 데 투자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당장 안 내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내거든요. 과세 이연 효과가 크죠. 근데 국내 주식은 배당 소득세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연금 계좌로 투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덜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익률과 세금 문제 때문에 연금 자금이 해외로 가는 거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개별 기업하고 산업 소식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소식, 이거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대표 배당주였는데 3분기 배당을 안 한다고요? 네, 충격이죠. 지난 4월에 유심 해킹 사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상금 지급하고 하면서 3분기에 1,667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적자 전환한 거죠.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아, 적자 때문이었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일회성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통신요금 인하 압박도 계속 있고 추가 보상이나 인력 구조 조정 비용 같은 걸 고려하면 4분기 배당도 사실 좀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배당주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랑 안정성인데 거기에 큰 흠집이 난 거죠. 이런 걸 보면 진짜 단순히 현재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업이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배당 정책은 일관성이 있는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자꾸 고배당주보다는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는 배당 성장주에 주목하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배당 성장주, 네,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 전력과 재무 상황이 얽힌 또 다른 사례로 11번가 소식도 있었죠. 2023년부터 계속 시끄러웠던 재무적 투자자 FI들과의 콜옵션 분쟁이 드디어 마무리된다고요. 네, SK스퀘어 자회사인 SK플래닛이 11번가를 인수하고 2018년에 한 5천억 원 투자했던 FI들 있잖아요. 펀드나 투자 기관들. 그들에게는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11번가 IPO나 매각이 잘 안 되면서 FI들이 돈을 회수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아, 결국 SK가 다시 안고 가는 거군요. 네, 이번 결정에는 SK그룹 최창원 의장의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1번가한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요즘 이커머스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11번가뿐만 아니라 SSG.com이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처럼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커머스 기업들이 지금 다 새 주인을 못 찾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가 좀 꺾이고 수익성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지금 법정 관리 중인 홈플러스 본체 매각은 어떻게 될지도 유통업계 재편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어떤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할 때 거시적인 환경 변화랑 개별 기업의 재무 상태, 전략 방향 이걸 꼭 같이 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오 CJ라고 하죠. 그 사람을 사면했다고요? 배경에 좀 여러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정치적인 논란은 저희가 다룰 건 아니지만 이 CG 사면 자체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클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서의 제약을 벗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니까요. 아, 바이낸스가 다시 미국에서 활동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코인베이스 같은 기존 미국 거래소와의 경쟁 구도도 달라질 거고 시장 판도도 바뀔 수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친암호화폐 기조랑 맞물려서 가상자산 시장이 뭐랄까 새로운 2라운드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2라운드? 여기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SEC 증권거래위원회 출신인데 친암호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을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게 또 의미가 있다면서요. SEC랑 CFTC가 그동안 관할권 다툼을 했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마이클 셀리그라는 사람을 CFTC 위원장으로 지명한 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기보다는 상품으로 간주하고 CFTC에 더 많은 규제 권한을 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아, 상품으로 본다? 네. 오랫동안 계속된 그 관할권 다툼을 좀 정리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시도인 거죠. 만약에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법안,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게 통과된다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어요.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더 쉽게 만드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와, 규제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라는 점이에요. 이게 이 과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른 산업 동향도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K뷰티는 백악관 대변인이 인증샷 올리고 해서 잠깐 반짝했지만 전반적인 힘은 좀 약하다는 분석이네요. 네, 시장 관심이 아무래도 반도체나 AI 같은 주도 섹터로 확 쏠려 있고요.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나 미국과의 관세 문제 같은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트렌드 자체도 이제 그냥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성비나 실제 효능을 따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또 미용 시술 시장이 커지면서 더마 화장품이 뜨는 이런 산업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는 품질은 기본이고 차별화된 마케팅이나 브랜딩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품질은 기본, 마케팅과 브랜딩이 중요. 네. SK이노베이션은 흑자 전환 소식이 있네요. 유가 상승 덕분에요? 네, 유가 상승이랑 EN 사업이 잘 돼서 2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이 AMPC, 미국 IRA 세액공제 혜택 덕분에 2분기 연속 흑자를 냈어요. 오, 배터리가 흑자를 냈군요. 네. 그런데 동시에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과제도 안고 있죠. 그래서 SK온이 전략적으로 미국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공략에 더 힘을 싣는 모습이에요. 최대 10기가와트아워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 기존 전기차 배터리 라인 일부를 아예 ESS용으로 전환할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아,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서 ESS로 눈을 돌리는 거군요. 그렇죠. 전기차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에는 SK온하고 윤활유 사업하는 SK엔무브가 합병한 법인이 공식 출범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시너지도 내고 재무구조도 개선하려는 노력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합병 시너지도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고수익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보면 지금 시장 관심사를 좀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고수익 투자자들은 삼창당제약, 미국 관세 협상 기대감, 삼양식품, 미국 가격 인상 소식, 뉴로메카, 로봇 액추에이터 신제품 기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순매수했다고 하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AI 동맹 관련주인 현대차나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의 순매수가 들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시장을 깊이 있게 쭉 훑어봤습니다. AI 기대감이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지만 바로 전날 미국에서는 AI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점, 워런 버핏 때문에 주목받는 일본 종합상사와 ETN이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 또 NH투자증권 데이터에서 본 것처럼 덜 사고 파는 투자자들의 성과가 더 좋았다는 점과 연금 자산의 해외 이동, 그리고 SK텔레콤의 배당 중단이나 11번가 분쟁 마무리, 암호화폐 규제 변화 가능성 같은 기업과 산업의 중요한 변곡점들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특히 엔비디아 CEO의 방안이라든지 미국 빅테크 실적, 트럼프 행정부 정책 같은 이런 글로벌 변수들이 국내 시장이나
투자 환경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 자본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기업도 투자자도 정말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오늘 청취자께서는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 이면에 얼마나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붓기로 한 돈이 무려 48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죠. 이게 구글의 매출 증대처럼 정말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임이 증명될지 아니면 메타 주가 급락처럼 지속 불가능한 비용 부담이나 버블 논란으로 이어질지 이건 여전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자 함께 고민해볼 지점입니다. AI가 가진 그 부인할 수 없는 잠재력,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양한 정보들의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장기적인 시각과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혀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